네, 2019년 첫 주 주식시장도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특집으로 새해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 살펴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한 가을부터 길게 보면 여름부터 해서 시장의 큰 금융시장의 특징이 이제 변동성입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변동성이 주식이든 외환이든 커졌다는 건데요. 올해도 해가 바뀌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애플의 실적 부진, 경기 부진 이런 걸로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가는 모양새가 특징입니다. 왜 네.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건지 엔화의 움직임 좀 봐주십시오. 네. 예. 몇 주 전에 그때 예 박사님 저한테 한번 그때 N 관련 한번 맞아요. 질문을 하셨던 적이 말씀하셨죠. 있었고요. 예.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 중에 달러 약세가 증시에도 좋고 달러가 전반적으로 좀 넉넉하다는 차원에서 세상이 편안하다. 그러나 달러가 약세인데도 달러가 N에도 약세인 달러엔 하락세는 우리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여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증시 급락 때는 엔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화되었고 또 그게 요즘 시장의 이른바 알고리즘에 또 입력되어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벽에 사단이 났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 달러엔 10분 차트입니다. 달러엔 10분 차트인데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한 7시 30분, 40분 그러니까 뉴욕 장 마감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애플의 이른바 중국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팀쿡 그 CEO의 그 투자자들에 대한 편지가 이제 공개되었죠. 그 순간 109엔에서 104.79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시드니 장에서 좀 장이 엷은 상태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런 동시다발적인 매도 달러 매도 엔 매수 주문했다가 받아내줄 때도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죠. 이 플래시 크래시 이게 이제 증시에서 그때 2010년이었나요? 한번 다우가 한번 장중에 1000포인트가 빠졌던 그때 이후로 이런 용어가 쓰였는데 급격한 추락이죠. 아니면 급등이든 이런 식의 흐름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인데 좀 어글리 오맨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은 조짐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BOJ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하는 얘기고 아마 지금 도쿄 증시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쪽은 연초 연휴로 어제까지도 장이 쉬었고 오늘 개장을 하는데 그런 흐름이고요. 달러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아베노믹스 이후의 흐름이 다 나오죠. 여기에서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할 만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좌우지간 일본 중의원 해산해서부터 아베가 다시 재집권하겠구나 싶을 때부터 쭉 했던 이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다 BOJ의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덕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 추세선을 타고 조금 움직이던 게 이런 흐름 그렇게 돼 있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달러에 더 밀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른바 이럴 때마다 와다나베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지는 이제 호주 달러를 갖다 우리가 시장에서 오지 하죠. 예. 예. 지금 이 차트는 호주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주 달러는 약해지고 N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호주 금리가 높으니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와다나베 부인들 그냥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높은 금리에 호주 달러로 간다, 브라질로 간다 이런 개념의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어제 출렁하면서 그냥 이틀짜리 월간 차트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5년 여름에서부터 2016년 초, 2016년 2월 11일 뭔가 있었던 이후로 랠리 펼쳐지기 전까지 이 차트를 보시면 뭔가 즉 이럴 때마다 증시가 뚝뚝 부러질 때마다 이런 식의 N 강세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그냥 심지어 이렇게 호주 달러와 N 사이에서의 플래시 크래시는 호주 달러와 미 달러 사이에 오지 달러 차트에도 어제 이런 식으로 0.70이 1 호주 달러당 0.70달러 이
부분을 갖다가 확 깨워가는 이런 뭐 흐름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N1은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975원 100엔당 그랬던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어제 뭐 105엔을 갖다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는 계산상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한 1068원까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달 만에 100원 가까이도 한번 치솟았다 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5엔을 깼다는 거예요, 살짝. 지금 이제 다시 107엔대로 올라왔습니다만 그 105엔은 몇 주 전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같이 얘기했던 가운데 대부분의 IB들이 금년에 뭐 달러의 환율이 한 뭐 111, 112 이런 상황에서 전망을 내놓을 때 2019년에 많이 가봐야 105엔 아닐까? 뭐 이런 정도였다는 얘기는 많은 파생 상품들 가운데에 이른바 낙인 나가 조건 가운데 105엔을 건드리면 하는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걸 갖다 뭔가 이렇게 결국 건드렸다는 얘기는 어제 저 순간적인 저 흐름으로 인해서 또 모든 어떤 뭐 파생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야말로 수익을 갖다가 다 토해내든지 뭐 더 이상 기대할 수익이 없든지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이나 뭐 NDF에서는 지금은 한 107엔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104엔, 105엔까지 순간적으로 플래시 크래시라는 의미가 제 해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뭐 눈 깜짝할 때 번쩍하면서 어쨌든 간에 쿵한 추락했다, 거죠. 쿵했다 예. 이런 느낌이고요. 엔화가 그럼 미국 일본 경기가 그렇게 잘 나가느냐? 엔이 그렇게 강세일 요인은 없어 보이는데 소위 이제 안전자산으로 과거에 뭐 좋아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또 일본이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그나마 기본은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보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들이요. 예. 자, 엔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한 의미는 엔화 자체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파생 상품,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화도 영향을 받을 텐데 어제는 우리 원화가 이제 약세였고요. 올해 외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상고하저를 전망하신다고 하는데 상고하저면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원화 그런 가치 것입니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 상고하저라는 얘기는 네. 이른바 코스피도 코스피 지수로 얘기할 때 네. 뭐 이제 상반기 올라간다, 하반기 좀 나빠지겠다, 상고하저 이렇게 표현하듯이 환율 기준으로 그렇게들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즉 원화 약세. 네. 그러다가 원화 약세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상반기에는 불안한 게 많다는 얘기죠.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주식도 작년 뭐 이렇게 4분기 이후에 좀 약세장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면은 환율은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반기 가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중 뭐 10원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종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혹시 지금 달러원 NDFC에서도 확인이 되시는지? 네. 예. 천달 아까 27원 지금 25원 그 정도. 예. 그렇다면은 여전히 25 아직까지 원입니다. 예. 1130원의 저항은 단단하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야간 선물이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와중에 야간 선물이 그 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는 좀 먼저 매를 맞은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이 1130 내지 1140원이 아직까지는 단단하다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 시달리고 있는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국내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감안된 것이 자금에 이제 우리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선 코스피나 1,100원 밑으로 갈 듯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서지 못하는 하반 경직성을 보이는 환율이나 뭐 이런 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달러원 환율이 급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무적인데요. 이게 만약 1140, 1150을 갖다가 연초에 그냥 쉽게 열어버린다면은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미증시 얘기, 글로벌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그 언론의 아침에 지금의 그 보도들을 보면 흔히 기자들이 뭐 표현하는 건데요. 아주 애플로 도배했습니다. 네, 뭐 도배를 애플 얘기, 했죠. 예. 팀쿡 얘기 이런 얘기 쭉 많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한쪽 편에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횟수를 원래 연준의 스탠스는 3번에서 2번 정도로 맞췄는데 네. 올해 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 주장들이 꽤 나와 있더군요. 그 근거는 뭐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지 압박하는 건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예.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거는 제일 큰 이유는 한 10년 정도 너무 올랐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뭐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가 많이 빠졌다는 거, 그런 어떤 투자 격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10년 동안 너무 오르기만 했다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큰 부담인데다가, 아무래도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 또 하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제일 큰 이유는 두 군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연준이요. 둘째는 트럼프입니다. 연준도 못 믿겠고 트럼프도 못 믿겠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지난 연말에 보여줬던 이런저런 행태들, 뜬금없이 막 갑자기 시리아에서 아프간에 철군하겠네, 메티스 자르겠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야, 그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새롭게 미 의회가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서 네. 벌써부터 벼르고 있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불러가지고 북한 비핵화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한번 따져 묻겠다. 이게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 하원에서 이제 움직임입니다. 폼페이오 옆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틸러슨도 그랬지만 폼페이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말로 치면은 그냥 사무관이에요. 서기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는 사무관. 네. 이런 식의 정도의 그만큼 격화된 거는 서기관은 트럼프 서기관이네요. 트럼프 서기관이죠. 모든 게 그냥 뭐 트위터 한 방으로 그냥 모든 게 휙휙 뒤집어지는 예. 그런 부분이고, 연준에 대한 불신이란 것은 도대체 당신들이 보는 데이터가 뭐냐 이겁니다. 시장은. 어젯밤에 나왔던 것 중에 그거죠. 워낙에 뭐 급박해서 데이터 차트를 못 보여드립니다만 ADP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죠. 두 개가 이제 물가하고 고용 아니에요. 크게 보는 거. 예. 그렇죠. 예. 연준이 그러면 물가와 고용인데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12월 달에도 27만 1,몇백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17만 8천 명, 한 10만 명 가까이 더 생각보다 더 많이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용과 물가라고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올리겠다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도 어제 발표됐죠. 이게 54 얼마였나? 54.1? 뭐 그냥 훅 떨어져 가지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전월비 막 5포인트 넘게 빠졌다. 이거는 2008년 10월에 최대 낙폭인데, 그런 식으로 보인다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인플레와 고용만 보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좀 느끼려 했는데, 시장 봐라. 시장 요즘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인데 당신들은 그러면 맨날 그 고용 지표나 그런 것만 보고 가느냐? 이런 식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방기금 선물 시장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리 못 올린다. 심지어 원래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 쪽으로까지 베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밤에 당장 확인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잡혀 있거든요. 버냉키 전 의장이 사회를 보고 옐런 의장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한번 여기서 조금 파월 의장이 그냥 계속해서 추락하고 이렇다 할 지지선을 못 찾는 미국 증시에다가 한번 파월 풋을 갖다가 중앙은행 풋을 한번 이번에도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연준 스탠스를 주장하는지,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은 굉장히 전 세계 증시에도 중요합니다. 환율에도 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 중이고 3개월 휴전 중인데, 네. 위안화 가치는 이제 7위안 밑에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줄어있죠. 6.87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4월, 10월 말 되면 이제 미국 재무부가 그 환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환율 조작국 얘기가 벌써 지금 연초인데 그런 얘기가 벌써 좀 나옵니다. 그거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 대목은 제가 봐서는 조금 넌센스인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말이죠. 중국이 자기들 수출 좀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갖다가 계속 조장한다든지 하면은 환율 조작국 네.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 중국은 차트도 한번 보시죠. 달러 위안 환율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6.9 아래에서 한참 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7위안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언제 7위안을 넘느냐. 즉 지금 뭐냐 하면은 중국의 상황은, 중국 경기 지표도 뭐 최근에 나왔던 무슨 뭐 차이신 PMI 지표니 뭐니 할 것 없이 다 깔아앉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중국은 이 와중에 지준율도 낮추네 무슨 위안화를 푸네 해서 어떻게 하든 경기를 떠받치고 중국 증시도 떠받치고 할 차원인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인민은행이 어쨌거나 좀 유동성을 풀고 이런 식의 얘기는 완화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위안은 약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6.9, 7위안을 위로 해서 휙휙휙 가져야 되는 환율인데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오히려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자본 조출 우려 같은 것 때문에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이 와중에 여기서 무슨 뭐 환율 조작국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국이 누르고 있는 저 달러 위안 환율이 결국 눌러지지 않고 기어이 6.9 지금 여기는 굉장히 6.9가 이제 크리티컬해졌고요. 6.9가 아니라 진짜 7위안을 넘는 상황이 또 이 금년 상반기 중에 또 이렇게 연출된다면은 오히려 중국은 그거 막아내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은. 지금 이제 중국 대상 환율 조작국 운운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조금 네. 이른 분석들입니다. 유로화 얘기도 오늘 좀 하겠습니다. 네. 유로화가 1991년 이제 소위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국제거래에서 이제 거래량 규모에서는 꽤 영향력이 네. 있고 네. 시장이 이제 컸다. 유로화에 영향력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로화의 이제 가치 측면에서 보면 달러화에 비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존재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브렉시트 영향도 있고 유로존 네. 경제도 좋지 못하고 해서 예. 네. 유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참 그럴만한 네. 시대예요. 2019년이고 1999년 출범했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죠. 유로 출범 이후 흐름이 다 나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높게 시작했죠. 즉 1유로가 적어도 1.16 어라운드니까 뭐 달러보다는 비싼 통화로 시작을 했다가 한 뭐 1유로가 82센트 근방까지도 갔다가 그 이후 흐름인데 지금은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뭐 출범 당시 레벨에서 큰 차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크게 수렴하고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고 시장 보조 지표들도 보면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즉 2019년 가면 달러가 약해질 거야.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가에서나 뭐나 할 것 없이 컨센서스로는 잡혀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렇단 말이죠. 유로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2018년 접어들어서 훅훅 꺾이는 거 보시죠. 제조업이나 제일 아래쪽에 서비스업이나 두 개를 다 통한 종합 서비스. 이 추세가 너무 이렇고 2017년은 참 좋았죠. 2017년이 좋았던 만큼 2017년에는 유로 강, 달러 약세였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2017년에는 뭡니까? 우리는 달러 약세가 좋아.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 경기도 분명 깔아는 안고 있습니다만 앞서 본 차트 대비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더 심각한 거죠. 중국 차트는 더 안 좋고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시장이 전망하듯이 달러 약세로도 잘 못 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좀 일정들을 보다 보니까 올해 이제 10월 말인가요? 그냥 드라기 총재가 임기가 그렇습니다. 만료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워낙에 사실 유로존에서 그 전에 유로존 총재들이 좀 헤맸잖아요. 예. 드라기가 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연임을 하는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 또 변수입니다. 올해는요. 예. 또 지켜볼 만한 거는 과연 드라기 총재가 10월 퇴임 전에 네. 한 번이라도 금리 올리고 퇴임하는가 아니면은 드라기는 금리 내리기만 하고 유로화 찍어내기만 하다가 퇴임하는 총재인가 그것도 하나 볼만한 관전 포인트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스탠스를 갖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기가 침체다. 그다음에 예. 이제 곰이 아주 큰 곰들이 여러 마리 나타났다.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컨센서스인데 그렇죠. 다만 이런 시그널이 나고 소위 이제 금리 역전차 나고 이러면서도 주가가 한꺼번에 훅 떨어진 건 아니더라. 상당 부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시차가 좀 있더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 그렇게 올해 겁먹고 도망갈 때인가. 물론 뭐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아닙니다만 예, 시장 얘기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시간도 짧고 네. 오늘은 요 차트만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한번 그걸
가져보시죠.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월간 차트인데요. 지금 아래쪽 선은 금융위기 당시 저점 이후 저점끼리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채널이 나옵니다. 네. 상승 채널이 나오죠. 상승 채널이 나오고 이 채널을 갖다 돌파하니까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기술적으로 보통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이 채널 높이만큼 또 올라가다가 이제 막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난 12월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이 중간 무렵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채널 하단 이 레벨인데요. 이렇게도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고 2016년 2월 이후 그 의미 있었던 2016년 2월 11일 이후 랠리에 대해서 지금 38.2%도 물고 내려왔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절반을 토해낸다면 21,200 어라운드 이게 앞선 차트에 대충 이 선하고도 걸리고 이 5, 20, 60개월 이평선하고도 물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1,200 내지 21,500까지도 더 밀릴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두시고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오른쪽에 앞으로 그려질 월간 차트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시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바쁩니다. 재선하려면은. 그 무렵에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주가가 훨훨 날아가면서 다시 S&P 500, 3000도 가능해. 이런 분위기라야 자기 재선에 유리하겠습니다. 올려놔야죠. 예. 예. 그러려면은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올려놨다가는 지금 이 정도에서 무슨 뭐 트럼프를 연준을 쥐어박던 무슨 뭐 갑자기 나 시진핑 주석하고 화해했어요. 뭐 북한하고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해서 지금 증시를 갖다가 틀어막아가지고 했다가 억지로 틀어막았다가 내년에 훅 꺼져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금년에 좀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충분히 빠지고 나면은 저 고집스러운 연준도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뭐 금리 인하 한해 심지어 블라드 같은 사람은 또 나올 겁니다. 양적 완화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지금 저 애매한 저 그림에서 향후 장세가 어떻게 될까? 미국만큼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빠져야 여기저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다음 코너 좀 미안하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